바나나는 우리나라에서 참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1970, 80년대만 해도 바나나를 한 송이 통째로 산다는 건 정말 재벌집 아니고는 상상하기 어려웠죠. 한 자료를 보니 1970년대엔 바나나 낱개의 가격이 5kg짜리 설탕 한 포대와 같았고 1980년대엔 노동자 평균 임금이 40만 원 정도 할 때 바나나는 1,000원이었다는군요. 19세기 미국에서도 바나나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물은 과일인 바나나는 유통기간이 짧아 냉장선이 무역에 사용되기 전까진 대량으로 수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세기가 되어 바나나는 미국인들이 가장 흔히 먹는 열대 과일이 되었습니다. 이 바나나를 즐긴 유명인 중엔 로큰롤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도 있었습니다. 그는 빵에 땅콩 버터를 바른 다음 베이컨과 바나나를 잔뜩 끼워 넣어 꿀까지 얹어 만든 달콤한 샌드위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엘비스 샌드위치라고 불렸던 이 음식이 당대엔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하지만 엘비스를 비롯한 많은 미국인은 그 바나나가 소위 바나나 공화국 국민의 피와 땀을 쥐어 짜낸 수확물이라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알고 보면 이 노란 바나나는 오래전부터 꽤 제국주의적인 냄새가 물씬 났습니다. 최근 북키 출판사에선 음식을 소재로 경제학을 쉽게 풀어쓴 장하준 교수님의 책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북대서양의 마데이라 섬과 카나리아 제도의 설탕 농장에서 일하던 아프리카인들에게 주로 먹인 식량이 바나나였습니다. 이후 18세기의 노예무역 시기에 태평양을 건너던 아프리카인들에게 줄창 먹이던 것도 바나나였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내린 아프리카 노예들은 강제 노동하던 플랜테이션 한쪽 기퉁이의 밭에서 바나나도 키워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나는 기후만 맞으면 감자보다 동일 면적당 100배 이상의 수확량을 내는 값싼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를 부리는 농장주에겐 아주 이상적이었죠. 19세기가 되면 바나나는 급기야 한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좌우하게 됩니다. 미국에 의해 중미 곳곳에 바나나만을 중점적으로 키우는 나라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첫 출발은 코스타리카였습니다. 원래 코스타리카는 중미에서 커피 산업이 제일 먼저 시작된 나라였습니다. 문제는 중부 산간지대에서 나는 커피를 한국까지 나를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밀림을 뚫고 철도를 낼 만한 돈이 없었던 코스타리카는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사업가 마이너 키스에게 철도 부서를 의뢰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철도 주변의 땅을 키스에게 내주었습니다. 거의 서울 면적의 15배, 코스타리카 전체의 영토의 7%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여기에 키스는 바나나를 심었습니다. 흑인 노예들처럼 값싸게 철도 노동자들에게 먹이기 위한 것이었죠. 이것이 바나나 플랜테이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마침 바나나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불화받은 땅 전체에 바나나를 심어 떼돈을 벌었죠. 이후 키스는 동업자들과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를 세워 중미의 바나나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이 회사는 나중에 치키타가 되죠. 지금도 돌, 델몬트와 함께 글로벌 과일 시장 3대 메이저 회사입니다. 돌은 중미에서 치키타와 비슷한 길을 걸었고 델몬트는 필리핀을 장악했죠. 우리나라의 수입 과일도 이 세 회사의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키스는 나중에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성공적으로 실험을 마친 미국의 기업가들은 본격적으로 중미에 건설할 초대규모의 바나나 플랜테이션 농장터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결과 선정된 게 온두라스입니다. 한때 온두라스 전체의 영토의 50%가 바나나 농장이었죠. 많을 땐 온두라스 수출의 65%가 바나나였습니다. 나중엔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 많은 국민이 굶주려야 했습니다. 바나나를 수출해 벌어들인 돈은 모두 미국 기업들 차지라 온두라스 국민에겐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두라스에서 처음으로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나나 공화국은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는 중남미의 꼭두각시 국가들에 대한 멸칭입니다. 이 나라들은 바나나 같은 한두 가지 농산물 수출에 경제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외국 자본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으며 미국 기업과 결탁한 부패 정치가들이 독재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용어를 만든 사람은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입니다.
마지막 잎새로 너무나 유명한 작가죠. 그런데 작가가 되기 전 오헬리는 온갖 직업을 전전했습니다. 그 중엔 은행원도 있었죠. 은행돈을 횡령한 오헬리는 온두라스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미국의 교도소에서 3년을 복역하면서 소설을 썼는데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두라스의 현실을 고발하는 왕배추와 왕들이라는 소설에서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미국 기업은 정치, 경제, 사법 등 사실상 바나나 공화국의 모든 걸 지배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가가 정권을 잡으면 미 국방부가 나서 처리했습니다. 온두라스만 해도 2006년 개혁 성향의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는 취임 기간 극빈곤층을 21%나 줄이면서 온 국민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의 특권을 줄이려 하자 미국 정부가 군사 쿠데타를 배후 조정해 권력에서 끌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온두라스 정부를 펜타곤 정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선 더했습니다. 한때 국토의 80%가 미국 기업의 바나나 농장이었습니다. 1940년 과테말라 대통령이 된 호세 아레발로가 이를 보다 못해 토지 개혁을 하려고 하자 역시 쿠데타로 몰아냈습니다. 1950년대엔 바나나 기업들이 땅을 농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과학교사 출신의 야코보 아르벤츠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CIA는 이들이 공산주의자들이라며 즉각 체제 전복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려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에 의하면 과테말라의 최대 지주이자 최대 고용주, 최대 수출업체로 과테말라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미국 바나나 회사들을 엘 풀포, 즉 문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골목 상권까지 파고드는 대기업의 횡포를 문어발 확장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유래한 듯합니다. 콜롬비아에서 벌어진 바나나 학살도 악명 높습니다. 1928년 콜롬비아 유나이티드 프루 컴퍼니의 바나나 농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하루 8시간 노동과 주 6일 근무, 화장실 증설, 임금의 현찰 지급과 같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현금 대신 지급하는 쿠폰이 큰 불만이었습니다. 콜롬비아의 노동자들은 쿠폰으로 미국의 바나나 기업에서 운영하는 상점에서 값비싼 미국 농산물과 제품을 사야 했습니다. 이들 역시 공산주의자로 몰렸습니다. 미국은 콜롬비아 정부에 이 공산주의자들을 빨리 진압하지 않으면 해병대를 보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미국의 침공이 두려운 콜롬비아 정부는 결국 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4,000명이 사망하는 학살극이 벌어졌죠. 이 바나나 학살은 콜롬비아의 소설가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가브리엘 가르시에 마르케스의 소설 100년 동안의 고독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런 일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지만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콜롬비아 외에도 쿠바, 도미니카, 하이티, 파나마, 니카라과 등 대부분의 카리브해 연안 국가들에서 일어났습니다. 현대 들어 바나나 공화국의 개념은 더 확장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뿐 아니라 한두 가지 산업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는 국가들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세네갈은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후 국민 대부분이 땅콩을 심어 먹고 살고 있습니다. 가나는 코코아가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80%나 됩니다. 잠비아 경제는 87%를 차지하는 구리가 떨어지면 바로 나락입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가 전체 산업의 99%를 차지하며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입니다. 콜라 향신료인 바닐라를 납품해 먹고 사는 마다가스카르는 코카콜라가 문 닫으면 국가도 함께 문을 닫아야 할 지경입니다. 이 외에도 황마의 방글라데시, 목재의 라오스, 실론티의 스리랑카, 다이아몬드의 보츠와나와 짐바브웨, 코코아의 코트디부아르, 콜탄의 콩고 민주공화국 등도 비슷합니다. 이 바나나 공화국들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농작물이나 광물에 어떤 극적인 변화가 생길 때입니다. 이미 바나나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나나는 무조건 노란색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바나나는 녹색과 보라색도 있었고 달콤한 맛뿐 아니라 시큼한 맛도 있었습니다. 책에 의하면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상업용 재배를 위해
바나나 기업들이 그중 가장 맛있는 노란색의 그로미시엘 품종만을 전 세계 플랜테이션에 심음으로써 바나나는 노란색의 등식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 바나나의 곰팡이가 피는 파나마 병이 퍼지면서 바나나 산업은 초토화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로미시엘보단 덜 맛있지만 파나마 병에 강한 캐번디시 품종이 바나나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분명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남미의 바나나 공화국은 그런 파국을 막기도 전에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온두라스는 인구의 60%가 빈곤층입니다. 여기에 미국의 마약갱단까지 활개를 치며 살인율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면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게 여성과 아이들이죠. 온두라스에선 18시간마다 여성 1명씩이 살해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 좋은 나라들이죠. 여성 살인율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전염병 수준을 상회할 지경입니다. 가난과 생명의 위협을 견딜 수 없게 된 바나나 공화국 사람들은 매년 수십만 명씩 국가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발길은 끊임없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미국 국경선입니다. 이제 이들은 부메랑이 되어 마치 쓰나미처럼 트럼프가 쌓아놓은 국경 장벽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습니다.